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제5편, 책으로는 197쪽, 5편,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이론서 공부하실 때도 보셨다시피 주택법이 좀 우리 일상생활과는 좀 다른 영역이어서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집장사들이 집을 지어서 파는 것, 그것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용어는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용어들이 계속 동일하게 반복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완전히 꿰셔야 대목들을 쭉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다른 법 못지않게 주택법은 더더욱더 반복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보시죠. 책의 197쪽, 1장 총론을 보겠습니다. 1번 문제요.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X고요. 본 내용 가기 전에 먼저 큰 틀을 잡고 그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보겠습니다. 주택법이요. 건축법은 지붕 있는 게 건축물이죠.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등 해서요. 29번까지 29가지 용도가 있고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법을 보시는데요. 주택법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아니라 한 번에 30만 이상이죠. 단독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공동주택 30동이 아니라 30세대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10,00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요.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거니까 사익사업이지만, 개별 업체들이 돈 버는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고요. 아무나 30대 이상 할 수는 없고 법에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건축허가는 몇 채 미만을 얘기하고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예외 규정으로 단독주택 50채 이상, 공동주택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구분요. 주택법 앞에 총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건축법에 있는 건데 건축법하고는 좀 다르죠. 건축법은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은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요. 한 곳에 많은 집이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동시에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동네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이게 사업계획 승인이죠. 사업계획 승인 내주고 말고 관청 마음대로라고요. 건축법과 좀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000년 1월 1일 전에 태어난 사람,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원, 집 짓는 데 들어간 돈과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다시 2가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법의 정의요. 주택법이요. 단독주택,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인 거죠. 집을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쓰는 거고요. 아파트에서 101동 307호, 101동 307호 그 토막만 쓰는 거죠. 여기는 다 그 집 식구들이 쓰는 전용 부분만 있다면, 공동주택은 전용 부분과 복도, 계단, 옆집과 같이 쓰는 거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구조의 차이로 나누게 되고, 단독주택이요.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관이 있는데 이게 다 가구이죠. 근데 공관은 주택법에서는 빠지게 되고, 공동주택이요. 아연다기, 건축법에서는 아연다기가 있고요. 다가 다세대인 거죠. 역시 기숙사 빠지게 되고 준주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아연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립 660초가 다세대 660 이하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요.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85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의 뜻이요. 그러니까 제도의 취지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그러니까 작은 집, 85 이하 작은 집,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공적 주체가 120제곱미터짜리를 지으면 그건 민영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택 단지와 그다음에 뭐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준주택 그런 개념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것들은 토막사항이니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그러니까 1번 문제.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된다. 다가구 아니죠. 다가구는 한 집에 10집 살고 있어도 집주인 1명 다가구인 거고요. 단독주택에 해당하죠. 공동주택에는 연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죠. 1번 틀렸고요. 그러니까 2번 아파트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6층 이상 틀렸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연립주택 동당 연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된다. 맞죠? 연다. 5개층, 4개층, 660 초과와 660 이하.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란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그러니까 주거 면적이 660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것은 정의고요. 요건 그러니까 연립주택 4층 이하, 4개층 이하여야 되죠. 두 번째로 660 초과해야 되고요. 요건 하나를 풀어놓은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런 정의와 요건, 예시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문제를 다루고 다루시면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동그라미 4번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틀렸죠? 틀렸고요. 국민주택은 지금 보신 그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와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를 말한다. 해야 되고요.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는 국민주택에 포함되는 거죠. 공적 주체가 지어서 120제곱미터면 민영주택이 되는 겁니다. 5번 민영주택은 등록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틀렸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적 주체가 직접 짓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민간, 그러니까 중소 건설사들이 공적 자금 지원받아서 85 이하 짓는 게 대부분이고, 따라서 민간이 짓는 게 대부분이고, 누가 지었다 그러면 틀린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2번 문제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아파트 새빵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관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새빵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래야 생활이 되죠. 현관이 있어야 왔다 갔다 하고 밤 늦게라도요. 뭐 처녀총각 아니면 신혼부부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씻고 아침밥 먹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을 것 X요. 구분 소유할 수는 없죠. 아파트 새 방을 치자는 거지 아파트를 또 끊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죠. 구분 소유 안 됩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맞고요. 그래서 새방 내보내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뭐 아들이나 딸내미랑 같이 생활할 수도 있죠. 터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맞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뭐 새빵단지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체 호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답은 앞에 있었죠. 2번이고요. 3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고요. 뭐 주택의 이 구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구분 못지않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얘기들이 또 워낙 많이 나오고 있죠.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문제를 보기 위한 거지만 내용을 공부하실 거니까 저쪽 4번 문제의 해설을 보도록 하시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립 연다 4개층 이하이죠. 이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이라고 따로 정하는 게 있죠.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많이 짓자, 어느 정도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300세대 미만, 찌끄만 집 85제곱미터 이하, 전철역 주변 도시역에 짓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원룸형이요. 영어를 좋아해서 원룸형이라고 하고 있지만 원룸형이 뭘 얘기하고요? 한글로 얘기하면요, 단칸방을 얘기하는 거죠. 방 한 칸, 단칸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연립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원룸형에는 아연다가 다 되죠.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 5개층 이상이니까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30층이요. 30층인데 거기에다가 이 도시형의 취지 자체가 이러저러한 기준을 완화해 주는 대신에 찌그만 집 많이 짓자 도와주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제도이죠. 또 워낙 원룸형을 많이 지어서 요즘에는 규제를 다시 그 혜택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그런 겁니다. 어린 놀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르죠. 주차장이요. 한 세대에 한 면, 여기는 8세대에 한 면, 여기는 14세대에 한 면, 그런 정도입니다. 기준이 워낙 다른 거죠. 30층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30층에다가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만 살으라고요? 안 된 겁니다. 연다. 4개층, 한 개층이 더 얹어지죠. 여기 단지역만 한 개층 더 얹어지니까 애기들이요. 학교 갔다 와서 이제 밥 먹고 놀고 있는데 밥 먹고 숙제 준비하고 있는데 간식 먹고요. 애들이 와서요. 개똥아 놀자. 그래 나갈게. 그러고 내려가서 골목길에서 놀 수가 있죠. 여기는 가능한 겁니다. 원룸형은 처녀총각 어쩌다 이제 신혼부부 사는 거죠. 그러니까 30층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1층에서 아가씨 큰 짐 들고 택배 받은 거 갖고 끙끙대고 있을 때 총각 가세요. 우주 플리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어찌고 저찌고 썸띵도 생기고 좋은 일입니다. 여기는 아파트 문제가 없죠. 그렇게 되고요. 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원룸형은 그런데 얼마 이하로 하고요. 50 이하로 하고 30 이상 50 이하인 거죠. 그 14제곱미터는 법 개정으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도시형 자체가 원래 85제곱미터 이하인데 원룸형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리고 30제곱미터 이하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한 칸 더 간이벽을 칠 수가 있다.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기본 내용이고, 근데 이제 그 기준이 그런 부대시설, 복리시설 기준이 다르니까 한 동에는 섞어 짓지 마라가 있죠. 그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 보셨고요. 문제 보시죠. 문제의 3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다. 맞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적 외지역의 X요. 전철역 주변에 찌끄만 집 어느 정도 넣자라고 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지역에 건설을 하는 겁니다. 도시적 외지역 X 틀렸고요. 3번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 규모로 해야 된다. 85 이하 맞고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주택은 허용되지만 단지형 아파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동그라미 5번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욕실 보일러스를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하나의 공간, 단칸방, 그게 원룸형이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4번 문제요. 도시형 생활주택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한다. X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준주택 X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죠. 우승이 아닌 거죠. 주택이 아닌 겁니다. 준주택, 준호, 닭이, 노. 그건 여기서 빠지게 되는 거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원룸형 연립주택이나 원룸형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 완화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원룸 X형 단지형 연립과 다세대를 한 층 더 얹어서 5층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원룸형 주택의 경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당연하죠. 지하층 넣어놓으면 습기 때문에 또 햇볕도 못 받고 생활이 안 되죠. 지하층 안 된다. 4번 맞습니다. 5번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에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하나의 주택단지 X예요. 하나의 주택단지가 아니라 한 동, 하나의 건축물에는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주차장 갖고 쌈 생기니까요. 그러면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동으로 다 끊어서 할 수가 있죠. 주택단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의 동에 섞어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됩니다. 5번 문제요. 도시형 생활주택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다. 맞고요. 300세대요. 동그라미 2번 수도권 정비기법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수도권의 경우 그건 이제 쓸데없는 얘기죠. 그냥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이하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이하이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은 50 이하이고 그건 또 좀 별도의 내용입니다만 수도권이 됐든 뭐 수도권이 아닌 곳이 됐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입니다. 맞고요. 3번 국토계획법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좀 꼬운 문제죠. 한 발, 뭐 2번, 3번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그 4번 문제 해설, 그 표의 제일 아랫줄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이하죠. 따라서 85 초과하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음에요. 아파트는 이쪽 원룸형에만 있죠. 근데 원룸형 자체가 얼마고요? 50 이하이죠. 따라서 50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지금 5번 문제 다시 내려와서요. 5번 문제 동그라미 3번 지문 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아파트는 얘만 있고 얘는 50 이하니까요. 3번도 맞습니다. 4번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례가 있고요. 그 특례에 대해서는 그 해설 뒤쪽에 있으니까 잠깐 좀 이따가 보도록 하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요. 큰 네덩어리 혜택이 있죠. 동그라미 5번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세대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틀렸죠?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층에 원룸형 주택이에요. 찌그만 집 깔고 그 다음에 제일 위층에 꼭대기층에 집주인 한 채 크게 85 초과하는 집 지어서 생활할 수가 있죠. 그거 허용됩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4번 보셨던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혜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쪽 해설을 보시죠. 해설에 표요. 5번 문제 해설 200쪽 제일 위에 있는 표요. 주택법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여러 가지 혜택, 특례 규정들이 있는데 그 특례 규정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것들만 모아놨습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오른쪽이요. 한 번에 50세대 이상 때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로 어찌고저찌고 요건을 갖추면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위한 때에는 한 번에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이다. 49채까지는 건축허가다. 커다란 혜택이죠. 셋째 줄이요.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사업주체 7가지 중에 7번째인 등록사업자 요건이 있는데 오른쪽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거나 또 아니면 원룸형 주택에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할 때에는 연간 30세대 이상 때 등록해야 된다. 그것도 큰 혜택이죠. 표의 넷째 줄이요. 감리자, 주택법 사익사업이지만 덩어리가 큰 사업이죠. 그래서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감리자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데요. 오른쪽, 공적 주택할 때는 믿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지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러니까 알아서 정치 감리자를 정해라.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되죠. 딴 건 좀 풀어줘도 돼요. 돈 좀 더 버는 건 문제가 돼요. 뭐 문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건데 안전, 환경 이런 거를 풀어주면 아이고 이건 내부가 사고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현재로는 감리자, 도시형생활주택, 친구든 누구든 알아서 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는 땅을 헐값으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닌 민간택지가 오는데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집값 지 맘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해서 그 두 군데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이요. 도경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한 요건, 관광특구내 일정한 요건 같은 곳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죠. 그런 혜택을 주겠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된 혜택 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일당한 시설로 분류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30채 이상이죠. 30채 이상이니까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개념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거는 집만 지어서 팔아먹는 게 아니라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같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택단지에는 그러니까 주택과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복리시설, 옆집 사람들과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거고요. 부대시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죠. 근데 관리부대는 항상 관리사무소는 사람들이 계시죠. 근데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 아니어서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죠.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면 당연히 끊어지게 되죠. 단지가 끊어지게 됩니다. A단지, B단지가 있었지만 철도가 지나가면 C단지로 B단지와 C단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가 나뉘어졌으니까 각각마다 주택부대복리시설, 주택부대복리시설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철도와 같이 단지를 끊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셔서 그러니까 숫자 2가지가 있죠. 20m, 8m가 있습니다. 20m 도로가 지나가면 8m 예정도로만 정해도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고속도로 지나가면 당연히 끊기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폭 20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지금 이건 요건과 예시가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먼저 해설 보실까요? 해설에 동그라미 3번과 관련된 해설로 그러니까 넷째 줄 다음 수열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중에 숫자 2가지요. 2번에 20m 이상 일반도로 3번에 8m 이상 예정도로가 있죠. 다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 2개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20과 8 그러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6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요건이 얼마요? 8m 이상이죠. 요건이 8m 이상 8m 이상에 20도 포함되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15m의 일반도로는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요? 20m 이상 요건이 20m 이상 일반도로가 정해질 때 단지가 끊어지는데 15m짜리니까 단지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자동차 전용도로 5번 그러니까 일반 국도 이런 거 지나가면 끊어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단지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놀이터에 이쪽 애기들 왔다 갔다 놀고 다니는데 단지가 끊어지면 건너다니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답 3번이고요. 7번 문제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X예요. 연다 아파트 5계층 연다 4계층 연다 660 연립 초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660 이하이죠. 연립주택이란 660 초과해야 되고 층수가 4계층이야. 660 이하이고 4계층 이하인 것은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인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X 틀렸고요. 아까 복잡한 얘기가 있었죠.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와 다음에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 2가지를 합쳐서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3번 그러니까 주택은 단독주택과 국민주택으로 구분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틀려 있고요. 범주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니까 여성과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아닌 거고요. 남성과 여성 아니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으로 구분할 수는 있는 거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아니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러니까 아까 구분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지는 거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은 복리시설이고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부대시설이다. 그러면 복리시설이 옆집 분들과 행복하고 편리하게요. 관리부대가 있죠. 따라서 그러니까 어린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은 복리시설 맞죠.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 맞지만 주민운동시설과 경로당은 옆집 분들과 행복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는 복리시설이죠. 4번도 틀렸고요. 그러니까 5번 준주택, 주택이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니고 줄여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 그러니까 준주택에 준오 다기노, 준오 오피스텔 다중주택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중생활시설 죄송합니다.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이요. 그다음에 기숙사,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죠. 노인복지주택과 그러니까 그 다중생활시설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7번 문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죠. 8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령상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단지 안의 도로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맞죠?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놨습니다.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딸린 주차장은 복리시설 아니죠. 그러니까 부대시설 아스팔트 콘크리트 깔아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2번 틀렸고 그러니까 3번 단지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죠. 상가 옆집 분들 만나게 되는 거죠. 복리시설에 속한다. 맞고요. 4번 그러니까 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전기시설 간선시설에 속한다. 맞습니다. 이제 건설 쪽에 있지만 연결시키는 시설 간선시설이죠. 5번 단지 안의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관리부대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 주차장 부대시설이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요. 복리시설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문제는 주로 뭐냐면 복리시설이 아닌 것은 부대시설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요. 글자 읽기정에 그림으로 아시는 거죠. 관리부대입니다. 관리부대. 답은 5번이 되고 1번 어린 놀이터 2번 근린생활시설 3번 유치원 4번 주민운동시설 옆집 분들과 행복하게 편리하게 복리시설이죠. 답은 5번. 10번 문제요.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준주택이 있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준주택에 뭐가 있다고요? 준호 다기노가 있죠. 준호 다기노. 그러니까 준호가 그러니까 이제 녹차 마시겠다. 근데 계속 친구들이 닭이만 사오니까 닭이 말고 녹차를 사오라고 준호 다기노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예전에 고시원형, 그다음에 기숙사,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중생활시설은 그 규모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러니까 건축법 용도, 그러니까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많은 사람들이 주무시는 거죠.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용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1번 여관, 여인숙, 2번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시원. 얘가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을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얘기가 꼬여 있죠. 꼬여 있습니다. 여기는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여기는 숙박시설이죠.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즉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준주택에 해당하죠. 2번이 맞습니다. 3번 지역 아동센터 아니고요. 4번 유스호스텔 아니고요. 그러니까 5번 학생보주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그러니까 주택법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유치원, 옆집 아이들이죠.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맞고요. 2번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맞죠? 관리부대. 3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준주택에 해당한다. 맞고요. 4번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지역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란 그러니까 1호 1세당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시골에서 100제곱미터까지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가 요건인데 그러니까 85가 이하가 하나의 기본 요건인데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식구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수도권에 소재한 수도권에도 물론 시골에 있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그래도 바글바글한 곳이죠. 해설이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시골에서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법 총론에 각각의 용어 정의들이 있고요. 그 용어 정의들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 이제 2장 주택의 건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